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모토닉입니다. 네, 모토닉.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강점과 약점이 아주 뚜렷한 회사더라고요. 특히 재무 상태는 정말 좋은데 왜 시장에서는 좀 낮게 평가받는지 그 배경이랑 투자 가능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보죠. 네, 모토닉. 정말 흥미로운 사례죠. 1974년에 세워져서 자동차 부품, 특히 그 LPG 차량용 LPI 시스템 있잖아요. 아, LPI 시스템. 네, 거기서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었는데 시장 변화라던가 이 가치 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거리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맞아요. 주력이 엔진하고 변속기 부품인데 방금 말씀하신 LPG 차량용 LPI 시스템 기술은 거의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이 시스템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정부 규제 때문에 1톤 트럭 LPG로 바꾸는 수요 늘면서 이 부분 매출도 좀 늘고 있고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네, 그건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LPI 시스템에서의 지배력은 확실히 강점인데요. 근데 동시에 이게 현대 기아차라는 특정 고객사의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그런 OEM 사업 구조라는 점은 좀 명확히 봐야 합니다. 아, 그 의존성 문제. 네, 스스로는 글로벌 리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 사업 영역은 국내, 그것도 현대차 그룹에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재무 상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네, 맞아요. 부채 비율이 계속 10% 미만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례적이죠. 심지어는 그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이랑 비슷하거나 어떨 땐 넘어서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금고 위에 앉아서 사업하는 셈인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도 내고 또 주주들한테 배당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배당이요? 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주당 600원 배당을 결정했는데 그때 시가 배당률이 6%가 넘었습니다. 와, 6%는 엄청 넘는데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렇게 재무는 탄탄한데 왜 주가는 이걸 반영 못하고 있나? 이 괴리가 이 회사를 둘러싼 좀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6배 정도라는데 이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시장 평가가 낮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장부 가치에도 못 미치는 거죠. PER 주가 수익 비율도 낮고요. 아니,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박하게 보는 걸까요? 단순히 그 현대차 의존도 그거 하나 때문일까요? 시장은 모토닉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아, 성장성.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계속 꼽히고요. 물론 수소전기차, FCV, 핵심 부품, 레귤레이터나 리섹터클 같은 거요. 네네, 미래차 부품. 네, 아니면 하이브리드용 부품, OPU 같은 것도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특히 수소전기차 시장은 성장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크죠. 하긴 수소차는 아직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력인 LPG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군요. 근데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도 있지 않았나요? 오, 네, 중요한 변화죠. 창업주 3세인 김희진 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됐고 그 직후에 발행 주식 총수의 무려 15%나 되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15% 자사주 소각.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죠. 그렇죠. 15%면 진짜 큰 건데. 네, 과거에 약간 보수적인 자본 운용 기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려는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 주주 친화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런 변화들이 모토닉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확실한 자산 가치, 그리고 높은 배당 매력하고 잘 결합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그 성장성 문제를 딛고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제공된 분석 보고서에서는 가치 투자나 배당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모토닉은 재무적으로는 정말 극도로 안정적이고 배당도 많이 주고 시장 평가는 낮은 그런 확실한 매력이 있지만 네, 반면에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근데 최근 경영진 교체와 파격적인 자사주 소각은 이걸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약간은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는 미래 성장성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확실한 자산 가치와 현재 수익, 즉 대당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모토닉은 바로 그 저울질을 하게 만드는 상당히 흥미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성장성과 현재 가치 사이의 균형점.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